안녕하세요. 홍영용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문 논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 이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좀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뭐 PPT 만들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쌤 교재 갖고서 간단하게 몇 가지. 그러니까 인문 논술을 처음 출발할 때 되게 좀 막연한 두려움, 뭐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 글쓰기 시험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들에 대한 몇 가지 규명 아주 간단하게 그거랑, 두 번째로는 논술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팁, 요거를 조금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편하게 좀 얘기해 보는 걸로 하죠. 뭐 이거 뭐 쌤 교재 앞에 있는 이게 머리말인데, 논술에 대한 첫 번째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뭐 글쓰기 수업이냐, 뭐 글을 잘 써야 되냐 이런 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논술이 첫 번째도 시험이고 두 번째도 시험이고 뭐 세 번째는 세 번째도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잘 썼던 친구들도 논술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글을 잘 못 쓰는, 심지어는 저게 한국 사람이 맞나? 혹은 뭐 외국에서 급거 귀국해서 재미교포가 잠깐 논술 시험 보고 나갈 것 같, 출국할 것 같은 친구들도 논술 합격하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으로서 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시험에는 대비법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적절한 대비법들, 학교별로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계열별로도 다를 거다라는 것들, 거기에 맞춤 대비들이 좀 필요할 거다. 이건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 머릿말에 제일 앞에 선생님 딱 붙인 게 뭐냐면, 이게 좀 뭐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더 줄였네. 논술은 시험이다라는 거, 이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어떤 시험이냐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뭐 교재 목차니까 넘어가고, 뭐 전형 뭐 이런 것도 쌤이 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도 있고, 우리 지금 학림 선생님도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쌤이 이런 얘기까지 안 할게. 이거 넘어가고요. 요 얘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걸 평가받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나. 아마 이제 논술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여기 문제 구성 양식이라고, 쌤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보이나요? 이 문제 구성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제 뭐 조금 논술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논술이 나올 때 뭐 요약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비교로 나오기도 하고 논증 평가로 나오기도 하고, 아마 이런 거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이제 쌤 얼굴 때문에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위로 올라가면 설명형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되어 있죠. 설명형 뭐 이런 유형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아, 2008학년도 이후에 대학 논술은 어떠냐면, 통합교과형 논술,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하게 지네들 이름 붙이는데, 뭐 다면사고형 논술이라고 붙이기도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유형을 쪼개서 내요. 옛날 논술은 어땠냐면은, 고전 논술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2008학년도 이전에는 논제가 하나만 물어봤어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전통적 지식인과 현대적 지식인의 논하시오. 2800자 쓰기. 뭐 이런 거 냈어. 막. 이럴 땐 정말로 글빨이 있거나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의 논술들은 문항이 2개에서 뭐 4개까지, 평균적으로 한 3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4개까지 쪼개요. 그래서 쪼개서 어떤 뭐 1번에서 요약 문제를 물어보고 2번에서는 뭐 논증평가형 문제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문제가 나와요. 순수하게 의견 쓰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시험으로서 유형들이 쪼개져서 나온다라는 건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논술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뭐 하루짜리 논술 듣고 가서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얘기 선생님이 좀 해줄게. 왜 대학들은 이렇게 문제 유형을 쪼개서, 쌤 수업도 이렇게 나가거든? 왜 이렇게 쪼개서 나오냐? 뭘 물어보기 싶은 거냐? 원래는 사고력을 물어보고 싶어요. 사고력 하면 되게 막연한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생각하는 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 사고력이 없으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신발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 걔네는 머리가 없잖아, 신발은. 그쵸? 그러니까 이 사고력을 갖고 있어 소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 의사소통 능력, 이거를 같이 갖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평가하는 수능도 마찬가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근데 이걸 예전에는 한 번에 물어보고 하나의 논제로 그걸 평가하고 소위 말하는 채점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사고력이란 영역을 쪼개서 잘 보니까 이해력, 그 중에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건 여러분 수능에서도 독해 능력에 대한 것도 나오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논증 평가 혹은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영역들로 쪼개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이 영역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문제 유형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쌤이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소개하면 길게 안 보니까 짧게만 얘기해보면 사실사고는 뭐냐면 그냥 워딩 그 자체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워터 프리즈라고 했는지 파이어 프리즈라고 했는지 불 달라고 했는지 물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그거 알아듣는 거. 여러분들이 외국어 배울 때 처음 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꼬맹이들이 언어 배울 때 처음 하는 거예요. 뭐 바나나, 사과, 오렌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추론적 사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거죠. 말하지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학교 동창 만났는데 중학교 동창이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해. 밥 한번 먹자. 근데 전화번호를 안 물어봐. 이건 어떤 뜻이겠어요? 그냥 사실 독해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추론적 사고라고 하면 뭐가 돼? 아 너하고 평생 볼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게 추론적 독해죠. 혹은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라고 하면 사실 독해는 내가 밥 먹는다 밥이 배가 고프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만 추론적 독해는 뭐냐면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이런 독해 레벨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만들어요 학교에서. 논증 논리력은 뭐냐면 이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상대방의 워딩을 내가 수용할 거냐 수용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거예요. 이 비판적 사고가 여러분 약간 고등적 사고로 올라가는 어떤 디딤돌 정도가 돼요. 제 말을 바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혹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해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창의력은 여러분들 이건 여기서 다 선생님이 풀 수는 없을 텐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앞에 거 논증 논리력과 결합되면 관행적이고 관성적 사고에서 소위 말하는 이 흐름들을 끝장낼 수 있는 사고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력도 어디서 생뚱맞은 생각이 팍 튕겨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논리 논증과 연결돼요. 비판적 사고. 여러분들 그 토마스 기차의 기차 있죠 기차. 그 기차가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그 옛날 기관들 있죠. 화석연료를 쓰게 되는 그 기차가 한 150년 동안 그 모델이 유지가 돼서 여러분들 그 150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로 누가 죽었냐면 기관사들이 폐질환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기차 설계도 한번 잠깐만 보면 기차 이렇게 굴뚝이 앞에 있고 기차 몸뚱아리고 이게 달려있어요 바퀴가. 여기 이제 여객실이 있겠죠. 객실이 연기가 이렇게 뿜어내는데 기관사가 여기서 근무했어. 사실 여기서 근무할 필요가 없죠. 가스 마시면서. 이게 약간 관행적이고 관성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끝장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래는 굴뚝을 뒤쪽에 내도 되잖아. 그쵸? 이게 소위 말하는 창의적 사고. 근데 창의적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냐? 기존의 전통과 관행을 깰 수 있는 것을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창의력들이에요. 사실 막연하게 나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사실 수업 시간에 조직화내는 것. 쌤이 문제 유형 오늘 이것까지는 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논술 문제가 나왔고 수능도 이걸 평가하는데 이걸 객관식으로만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략하게 쌤이 그냥 논술에 대한 기본 평가 항목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평가 영역보다 배점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 뭐 연대는 기본 배점이 이해분석력 한 30점, 논리논증 30점, 창의력 30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하는 거 10점. 뭐 이 정도가 기본 세팅이 돼요. 성대 같은 건 이해력이 한 5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들 연습하고 이해분석력은 주로 1번 문항에 주로 나오고 논리논증과 창의력들은 주로 2, 3번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이걸 변주하고 변형하는지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배워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쌤 간단히 이것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